아, 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이제 또다시 찾아온 승무패. 근데 승무패가 사실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이번 주에도 제 나름대로 또 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어,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보통 저의 픽을 어떻게 참고하시는지 모르니까, 하던 대로 해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패턴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회차도 패턴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14경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1등 투표율과 2등 투표, 그러니까 70% 넘게 받고 있는 투표율들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울산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단통 승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울산이 받고 있는 배당, 잠시만요. 네, 울산이 받고 있는 배당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1.48, 3.75, 5.20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일단 강원이 현재 흐름이 울산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강원에게도 충분히 승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데, 기대 심리가 있다가 아니고 기대감이 있는데, 5.20이라는 배당은 다소 높고, 그리고 애초에 이 배당 자체도 들어오지 않는 배당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 경기에 패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1.48과 3.75라는 이 승과 무 두 개 중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3.75, 홈팀의 승이 1.4일 때, 무승부가 3.75, 3.65, 3.85 이런 식으로, 끝에가 5로 끝나는, 그런, 홀수 자리일 경우 굉장히 잘 들어왔던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무승부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1.48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울산 승으로. 게다가 이 경기가 지금 이상한 게, 왜 이상하냐면, 그 프로토에 1 핸디까지는 있는데 2.5 핸디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좀 헷갈려 보이는 경기에서 울산이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강원을 상대로 2.5 핸디가 있는 것 자체가 왜 넣어놨는지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5 핸디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울산의 승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그냥 승으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고요. 진짜 이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승부가 정말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을 보고 싶으신 분들 한해서 강원의 승은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갑자기 강원 승이 들어오면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세레스 오사카 경기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세레스 오사카랑 후쿠오카 현재 흐름 자체가 또 비슷비슷해요. 후쿠오카가 그나마 그렇게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이 두 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홈과 어웨이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세레스 오사카는 홈에서 9경기 동안 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교토상가는 최근 세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확연한 차이가 보인단 말이죠. 이거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후쿠오카가 지금 이 전적으로만 보여줄 때도 8.3%의 이런 투표율을 받을 만한 경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상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승과 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세레스 오사카가 받고 있는 배당이 지금 현재 1.97이고, 그리고 무승부가 2.95입니다. 이 2.95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승무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 2등 투표율은 무승부 2.95로 좀 도전을 해보려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70%에 육박하는 배당치고 1.97이라는 건 다소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5번 경기는 단통 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잠시 마시고. 자, 이렇게 두 경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1번부터 쭉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와타 쇼난. 이거는 사실 딱 눈대중으로만 봤을 때 쇼난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일단 5경기 동안 2승 3무를 하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반면에 홈팀 이와타는 4경기 동안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득점을 하지 못했고 실점도 굉장히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효 슈팅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이 경기가 쇼난이 굉장히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경기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경기가 3.20, 3.30, 3.00 그리고 2.04라는 배당을 받고 있는데, 이 경기가 사실상 굉장히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게, 핸디 배당이 쇼난이 핸무가 3.60이고 그리고 핸승, 그러니까 핸승이죠. 4.20이라는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쇼난이 좋아 보이는 경기에서 1점 차로 이기면 3.60이고 2점 차로 이기면 4.20을 준다라는 게, 너무나 지금 현재 쇼난으로밖에 안 보이는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끝난다라는 건 사실상 조금 많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쇼난을 보고 싶진 않은데, 다만 이제 3.20, 3.30 둘 다 이제 쌍삼이 나왔다라는 게 좀 확실하게 쇼난의 승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1번은 지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들어가자 이 느낌인데, 사실상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또 이제 패턴에서 제가 승읍다라는 자잘한 패턴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세게 믿을 만한 패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승도 충분히 뜰 수 있다라는 생각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은 이렇게 승무패로 지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2번 우라와 가와사키 경기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경기가 사실 되게 이상한 점이 뭐냐면, 우라와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지금 현재 가와사키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흐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분명 우라와가 훨씬 더 좋고, 그리고 홈과 어웨이로 해봐도 가와사키보다 우라와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기에서 지금 투표율은 오히려 가와사키에게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당 자체도 가와사키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지금 몇 배당이죠? 지금 2.26인데 2.39로 올라갔네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라와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기에서 어째서 지금 이게 1번과는 좀 다른 성향입니다. 네. 어째서 이게 우라와가 더 좋아 보이는데 투표율이 더 낮나? 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홈에서 지금 현재 4승 6무 1패.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1득 11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밸런스가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홈에서 득점을 지금 요코하마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팀인데, 이렇게 낮은 투표를 받는다라는 게 우라와의 승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패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가장 큰 걸로는 승업다 패턴이 너무 센 게 있어가지고 이 경기는 그냥 승업다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3연패가 있는데 그 다음에 승이나 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2번 라인에서는 이 2번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3번 3연패 다음에 2연승 혹은 2연무 뭐 이런 식으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간 없었기 때문에 믿어볼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승없다, 그러니까 무패 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이제 3번 요코하마 대 가시마 경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 경기는 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솔직히 좀 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왜냐면 일단 현재 흐름에서는 분명 요코하마랑 가시마가 1등 팀, 2등 팀답게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리그로만 해볼까? 리그로만 해봐도 요코하마가 굉장히 좋고, 오히려 그 가시마는 무승부 비율이 많을 뿐 승리 비율은 엄청 적단 말이죠. 홈과 어웨이로 나눠봐도 이 경기는 요코하마가 좋아 보인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요코하마 쪽으로 많이 쏠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지금 받고 있는 배당이 1.86, 3.5,
그리고 3.15 이런 식으로 지금 배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3.5라는 배당이 다소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무승부치고 너무나 많이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거부감이 드는데 왜 이런지를 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많이 없었다라는 점 때문인지 몰라도 예, 이 3.5라는 배당이 다소 많이 높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같았으면 요코하마가 지금 제가 가시마 상대로 홈에서 3연패 없었다. 뭐 요코하마는 3년간 3연무 없었다. 가시마 원정 2연무 3년간 없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무 없다로 승패로 나눠서 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무승부는 받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런 무승부 배당을 받아버려가지고 뭔가 껄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무승부는 가져가되 저는 이 경기에서 요코하마가 갖고 있는 1.86이라는 배당이 또 다소 너무 네, 높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가시마 사이드로 네, 한번 가보려 합니다. 네. 분명 요코하마 승리까지도 괜찮은 배당인 것 같고요. 그리고 헨승 배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3.35였는데 3.05까지 떨어진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코하마의 헨승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끊임없이 하니까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헨무가 더 많네요. 헨승보다. 근데 배당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 배당 변동에 그렇게 네, 의미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몰려서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좀 껄끄럽긴 하네요. 지금 무패로 가는데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경기임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무패 라인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는 패턴 같은 건 딱히 없었고요. 4번에 간바 오사카 교토상가 경기는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간바 오사카 교토상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고 뭐 이런 흐름인데 현재 간바 오사카가 4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굳이 따져보자면 교토상가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5경기에서 1패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당이 간바 오사카가 2.30 그리고 무승부가 3.15 네 그리고 원정의 교토상가 승은 2.60인데 배당만 봤을 때는 솔직히 교토상가 쪽이 맞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바 오사카랑 교토상가는 상대 전적에서 간바 오사카가 매우 압도적으로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7경기 기준으로 12승 3무 2패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현재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간바 오사카가 이기려고 하는 경기에서 2.30이라는 배당을 받았다라는 거에서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간바 오사카의 승을. 그래서 저는 교토상가의 승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무승부를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그냥 이번에는 교토상가의 승으로 가보기로 네, 결심을 했습니다. 4번에서는 또 패턴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4번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배당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간바 오사카의 승은 사실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무패 라인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6번 경기가 이제 비셀고베 대 가시와 경기인데 사실 이 경기를 또 봐도 비슬고베의 승을 가기가 굉장히 좀 힘든 배당입니다. 2.08에 3.15에 네 그리고 2.95라는 배당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핸디 부분을 보면 비슬고베의 핸승이 4.30 헨무가 3.75인데 사실상 이것도 좀 들어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셀고베의 승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가시와 사이드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흐름만 봤을 때
비셀고베가 가시화보다 월등히 좋아 보입니다. 순위는 당연히 가시화가 높겠지만 홈과 어웨이 부분 그리고 전체 흐름 이런 걸 다 봤을 때 비셀고베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2.0대 정배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핸디 부분을 보니까 좀 거부감이 들어서 이 경기는 무패 라인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면 비셀고베랑 이 가시화는 무승부가 많이 없어요. 상대 전적에서 10경기 동안 3승 7패로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이제 20경기로 쳤을 때는 무승부가 단 2번밖에 없었던 두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고 무승부가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경기에서 무승부로 한번 가보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네. 네.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비셀고베 가시화는 무승부로 가겠다. 그리고 산프이로 도쿄를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산프이로 도쿄는 일단 도쿄의 승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도쿄가 받고 있는 지금 현재 4.10이라는 배당이 들을 수 없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도쿄가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 비해서 산프이로랑 현재 흐름만 비교했을 때는 꿀리지가 않는데 4.10이라는 배당이 들어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무 라인이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다만 이제 홈과 어웨이 차이로 봤을 때 산프이로가 엄청나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제 잘 생각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이 승무 라인에서 승으로 가기를 결심을 먹었습니다. 승으로. 네. 무승부로 왜 안 보기로 결심을 했더라? 7번에서 패턴이 있었나? 아닌데 7번 패턴 없었는데. 어쨌든 저는 승무에서 그냥 승으로 가기로 결심 먹었고, 이변을 잡으신다면 무승부까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7번에 또 패턴적인 부분에서 좀 센 게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도쿄 승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패턴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번 라인에서 이렇게 2연패로 이어지는 그림이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5년간. 네, 정말 아니가 2연패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 2연패로 이어지는 부분이 이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연패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패 없다라고 적어놓긴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센 패턴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37회차 동안 2연패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 괜찮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7번은 패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봤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패턴보다는 배당으로 해석해가지고 도쿄의 승을 지웠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눈이 어지럽냐. 다음에 이제 8번 경기 전북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북 대 제주는 전북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흐름만 비교를 해봐도 전북이 제주를 압도하는 점이 있고요. 홈과 어웨이로 나눠봐도 전북이 제주를 압도하는 점이 있습니다. 전북이 근데 홈에서 좀 다소 좀 불안한 요소가 많이 보입니다. 승리가 많이 없고 오히려 무승부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느낌? 하지만 현재 흐름과 홈 어웨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전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 이 경기가 오히려 제주가 좀 가봐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배당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해보자면 현재 이렇게 받고 있고 핸디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북의 승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 여기다가 대고 3.40에 3.60 이런 식으로 줬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배당이 제주의 승 배당과 비슷하거나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경기라는 거죠, 사실. 제주가 전북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서는 패턴이 패 없다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제가 이런 패턴으로 이어간 거예요. 4연패 5연패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패가 결과가 엇갈려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패 없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사실 이 경기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좀 패턴을 무시하고, 네, 그냥 승패 라인으로 한번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는 왜 지었냐면, 그냥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떤 그 배당 보는 법을 최근에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가지고 어쨌든 무승부를 지은 거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직 제 방법으로 익숙하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그래가지고 승패로 나눴다라고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경기는 좀 위험해 보이는 요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승패 라인으로 한번 결정을 내려봅니다. 다음에 이제 수원 삼성 대 김천 상무 경기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 사실 이 경기는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왜냐면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불안해 보였고,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경기는. 저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다른 유튜브님들 것도 다 이게 참고를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왜 이 경기에서 김천 상무 가시는 분 진짜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원이 9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김천 상무는 제주한테 4대0 한 이후로 지금 2연패하고 있긴 한데, 이 두 팀에게 차이가 난다는 점은 홈과 어웨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름 그래도 수원 삼성은 홈에서 잘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김천 상무는 어웨이에서도 굉장히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차이가 나는 거 빼고는 솔직히 수원 삼성이 뭔가, 김천 상무의 승이 안 느껴질 만한 그런 요소는 사실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김천 상무 승 가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수원 삼성이 받고 있는 배당이 2.3이라는 배당인데, 사실 이것도 만약에 수원 삼성이 이기는 경기였으면 이런 배당을 받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수원 삼성의 승리에 되게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패 라인으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패를 그냥 지웠습니다, 이 10번에. 왜냐면 이 10번 맞죠? 10번. 왜냐면 이 10번 라인에서 이 3연패 하는 라인이 굉장히 적어요. 5년간 한 두세 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되게 오랫동안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딱 봐보면 여기 라인, 이 라인부터 이제 54회차, 그러니까 작년 54회차가 아니고 재작년 54회차예요. 이렇게 쭉 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3연패가 나오질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일단 패 없다라고 적어놓긴 했고요. 10번 라인은 이래가지고 제가 패를 한번 제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패가 안 느껴지는 경기가 절대 아닌데, 제가 또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 10번 경기에서 이제 수원 삼성이 3년간 3연무가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3년간 홈에서 3년간 3연무가 없다라는 이런 패턴인데, 여기서 또 무가 뜨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이게 무승부라고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김천 상무 승 정말 가고 싶은데 패턴도 마음에 걸리고, 또 진짜 단 한 분도 가질 않아요. 그 유튜브에 어떤 분 거를 다 봐도 김천 상무에 승을 가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왜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하다가 틀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끝까지 고민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천 상무, 잠깐만요, 다시 한번 봐보자. 아니 이걸 왜 김천 상무를 안 보지? 어딨냐? 여기 있다. 배당이 수원이 이길 수 있는 배당 맞나? 진짜 모르겠네. 왜 김천 상무 승을 안 갈까?
보면 볼수록 힘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배당 변동이 차라리 수원 삼성이 약 역배로 떨어지면 그대로 수원 삼성 승을 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전 이건 좀 더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볼게요. 다음에 이제 포항대 FC 서울 경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포항대 FC 서울은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서울이 받고 있는 배당이 3.70이죠. 이거는 들어올 수 없는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3.70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의 승배당을 지웠고요. 물론 포항이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가 맞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고 홈과 어웨이 차이에서도 분명 포항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를 승무에서 단통무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경기도 11번 경기인데 패턴이 없고요. 패 없다라는 자잘한 패턴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크게 믿으려고 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렇고요. 이 경기에서 잠시만요. 네. 지금 포항이 받고 있는 배당이 아마 1.78이고 무승부가 3.30이고 이런데 저는 3.30에 한번 도전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승부로 딱 확실하게 가시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성남대 인천 경기를 말씀드려보자면 이 경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어요. 이 경기에 인천의 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0%나 갖고 있는데 전 이번 14경기 중에서 좀 강한 패턴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5년간 단 한 번밖에 없던 패턴입니다. 패가 만약에 뜨게 된다면 뭐냐면 2연패고 그 다음이 똑같이 이어진다. 2연속으로 이어진다. 이게 12번 라인에서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5년에 딱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 12번에 패 없다를 설정을 했고요. 뭐 현재 흐름적인 부분만 봐도 일단은 성남보단 인천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기고 홈과 어웨이에서도 충분히 인천이 더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 그래서 50.8%까지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배당적인 부분에서도 인천의 승이 들어올 수 없는 배당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패턴 부분에서 확실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인천 승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무 라인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 여기서 성남의 승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아마 홈에서 승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첫 승을 여기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3번 경기가 시미즈 대 사간도스인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께 좀 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저는 이 13번에는 승 없다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인데 역시나 14경기 중에서 진짜 강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12, 13번이 정말 강한 패턴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13번의 시미즈의 승이 지금 현재 19.6%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고 홈과 어웨이로 나눠봐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변을 잡고 싶으실 거예요 분명. 근데 패턴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여기가 3연 무죠 지금. 그 다음이 또 3연 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승이 뜨면 여기가 4연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번부터 14번까지 약 5년간 그런 패턴은 딱 4번밖에 없었어요. 3, 4 이상은 무조건 3, 3으로 끝나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게 3으로 했을 때 3개 이상으로 넘어가는 적이 5년간 1번부터 14번까지 해가지고 총 4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13번은 승을 애초에 배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패 라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또 생각한 게 이거는 무승부로 단통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구나. 사간도스가 지금 현재 원정에서 2.20이라는 전배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보다는 무승부가 좀 더 나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단통으로 무승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경기인 것 같고 저는 이 시미즈 사간도스를 충분히 프로토로도 가져갈 수 있는 고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원대 대구 경기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경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기는 내가 어떻게 가야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 무승부는 배제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14번에서 일단 3연무가 존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작년 25회차인가?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여기인데. 네. 꽤나 오랫동안 24번 라인에서 3연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꽤나 오랫동안 정말로. 이게 작년 31회차에 딱 한 번 뜨고 그 다음에는 쭉 안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번에서 무승부를 배제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수원이 2.17인가? 네, 이런 배당을 받고 있어요. 분명히 이 경기는 수원 FC가 대구보다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구가 지금 승리를 굉장히 못하고 있고 리그로만 따졌을 때 무승부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제 원정에선 또 1승을 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진짜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이 경기를 그래서 승패로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12, 13, 14번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승무패 이런 식으로 다른 결과가 뜨는 라인으로 뜬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면 다음 회차에서도 그거에 맞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승패 라인으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해봤는데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고요. 너무나 제가 단통으로 확정 지으면서 갈 수 있던 경기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기가 아마 도전하는 경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번 회차에서 좀 도움 드리고 싶은 부분은 12번, 13번이 좀 강한 패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10번도 좀 강한 패턴에 속하는 패턴인데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4경기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